예, 일상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집, 길거리, 하천, 어딜 가나 우리 주위에 떠돌며 지켜보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곤충입니다. 최근 산업곤충부터 시작해 많은 이야기를 접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당신을 위해 추천합니다. 양성민의 곤충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사슴벌레의 사육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과는 다르게 사육 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잔인하다는 의견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밝은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파리와 모기, 이 해충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당히 좀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시죠? 어, 사실 조금 모기하고 파리 생각하면은 좀 짜증나는 게 더 크긴 한데 일단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또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이 DC 인사이드 갤러리 중에 모기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거기에 좀 찾아가서 사전 정보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기에 대한 생각이 다들 대단하시더라고요. 모기를 잡아다가 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그 젤리 있잖아요. 곤약 젤리 같은 곳에다 애를 가둬서 얘를 이제 미래 후손들이 볼 수 있는 보석으로 만들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얘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이제 이게 대부분 역사적인 재료들을 많이 만드시는 걸 보고서는 저도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이 모기나 파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가림없이 심지어 겨울에도 나타나는 곤충들이잖아요. 맞죠. 네, 집에서 한 번 집에 들어오면 나가지도 않고 얘들 참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파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약을 뿌렸는데도 안 죽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모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잡자니 너무 빠르고 그렇다고 뭐 파리채나 아니면 이 전기 파리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도 작아서 잘 안 잡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곤충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한번 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흔히 해충으로 알고 있는 파리와 모기, 이게 어디서 태어나 우리에게 오는지 이걸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좀 없으시던데 한번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얘들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오는지. 모기는 물에서 태어나서 네,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파리는 잘 모르겠네요. 파리는 어떻게 오나요? 네, 파리. 예,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네, 지저분할 것 같은 곳에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가축의 분뇨 등에 이제 알을 낳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럽다라고 생각하기도 좀 애매한 게요. 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음식입니다. 왜냐면은 아주 엄청난 그 유기물들의 복합체거든요. 네, 그런 곳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태어난 이제 구더기라는 파리 애벌레는 이제 짧게는 일주일에서 이 기온에 따라 다른데 길게는 8개월 정도의 그 애벌레 시절을 거쳐서 성충이 되어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네. 이 성충이 된 파리는 먹잇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빨아먹는데 이 빨아먹는 것도 좀 종류가 많아요. 그냥 인간의 혀처럼 핥아먹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특수한 액체를 내뿜어서 녹여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 가끔 가다 보면 파리를 치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이 기사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들이 우리가 항상 파리를 더럽다 하지만 아주 상당히 깔끔한 곤충이긴 합니다. 얘들이 먹을 음식을 썩지 않도록 이 방부제 처리하는 액체를 분비를 해요. 근데 이걸 이용한 치료법이 이 항생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더 이상 낫지 않는 상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연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상처의 구더기를 풀어놔서 얘들이 그 안 좋은 썩어나간 살의 부위는 먹고 그 외에 정상인 부분들은 건드리질 않거든요. 오로지 썩은 부분만 먹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한 구더기 치료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들이 이 파리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해충이다, 몸에 나쁘다, 사람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게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게 이 파리는 이 파리의 먹잇감이 쓰레기부터 사람의 음식까지 너무 넓어가지고 얘들이 구분 없이 다 다녀요. 그러니까 흔히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이 강아지 똥에 파리가 앉았어요. 근데 얘가 이거 먹다가 좀 질려요. 그러면 집에 있는 과일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온갖 병균과 미생물들이 옮겨지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파리 특유의 그 행동 있죠. 이 손을 빈다고 하죠. 싹싹싹. 근데 얘들은 이게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 손을 닦는 행위라고 합니다. 네, 자기 손을 닦는 행위인데 이게 또 이 닦으면서 떨어지는 세균과 미생물들이 인간들이 그대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질병을 이제 퍼뜨리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아주 괘씸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곤충이기도 하죠. 전염병까지 퍼뜨리나요? 네, 전염병. 이제 제가 병명까지는 자세히 조사해보질 못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 퍼지는 병들이잖아요. 네. 근데 흔히 식중독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파리가 옮기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잡으려고 보다 보면 이 사람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제가 자다가 너무 이 귀에서 막 저를 약 올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이 엄청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좀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얘를 잡아다가 여러 가지의 그런 저만의 고문 방식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십시다. 더 가면 그런 다시 방식이 19금 낼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파리를 잡는 데는 각자의 그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노하우까지 있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리를요, 대부분 파리채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전기 파리채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파리채는 얘들이 벽에 앉으면 탁 내려치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을 때 쳐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보면 날아다니는 패턴이 있어요. 팔자로 돈다거나 아니면 영자로 윙윙 돌거든요. 그러면은 그 패턴을 계산한 다음에 탁 때려요. 그럼 얘가 바닥에 툭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니요, 제가 먹진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문 방식에서 넘어가는 건데 얘를 솔직히 어떻게 죽이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밖에 풀어주기에도 좀 애매해요. 결국 집에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방법이 날개를 떼거나 아니면 이제 이건 약간 방송 수위상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19금 되나요? 이게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집에 화목난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고문 방식이 화형에 처한다. 집에 들어온 죄로 화형에 처한다고서는 불쌍해. 난로에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린대. 네, 그러면 파차차차차차차 막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불쌍해. 그러고 나면은 다음 생에는 적어도 집에 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불쌍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각자 잡는 방식, 저는 파리채를 이용하거든요. 네. 저는 잡을 줄을 몰라서 맨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게 일수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허이 그냥 이렇게 쫓는 정도만 하지 잡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방 안에 들어온 파리는 그렇게 내쫓는 것만으로는 신경이 꽤 많이 쓰일 텐데. 그냥 체념하는 게 답안인 것 같아요. 아, 저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이게 지금 해그리드님께서 지금 안 계신데 제가 해그리드님 집에 이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한 3, 4시쯤이었습니다. 짜증나죠. 네, 제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파리 5마리를 잡고서는 결국 1시간만 잤습니다. 아이고. 네, 잡고서는 제 베개 옆에다가 5마리를 짜자작 놨는데 해그리드님이 참 충격적으로 보셨어요. 네, 제가 그만큼 파리가 주변에 있으면 못 버티는 성격입니다. 잠을 포기하셨을 정도로. 예. 그래서 제가 지루하시군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파리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게 됐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 하죠. 파리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방하나요? 이 파리가 들어오는 집 안에 들어오는 루트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집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크고요. 두 번째는 창문. 물론 이제 방충망을 설치하긴 하는데 이 방충망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충망도 결국 창문의 하나인지라
그 창문 틀 밑에 부분을 보면 물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이 이제 창틀에 계속 차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빠질 수 네네. 있도록 구멍을 네. 뚫어 놓는데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우와. 네, 그럴 때는 그냥 조그마한 망사 같은 걸로 좀 막거나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현관문이나 출입구에는 그 이 커튼 있죠? 방충 커튼이라고 이 자석으로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리고 자동으로 탁탁 네네. 닫히거나 아니면 철제로 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방충망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요즘 식당에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도 사실 손님들이 그걸 일일이 열고 닫기 힘드니까 그 가끔 마트나 편의점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면 이 현관 이 출입구에서 바람이 쫙 내려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맞아요. 그게 사실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해충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세게 내려오면 해충이 들어오질 못해요. 예. 처음 알았네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보면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식당에 가끔 파란색 불빛이 들어와 있는 그런 벌레닷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란 빛이요? 네, 그 파란색 자외선, 이 자외선 빛을 내뿜는 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있구나. 한참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고깃집 입구 주변에 파란색 램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나방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곤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쟤들이 왜 저 안으로 들어갈까 했는데요. 네,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빛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사실 곤충의 시각은 뭔가 이동하는 거를 잠깐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지 사람처럼 저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낮에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이 태양을 하나의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건데 밤에 켜져 있는 이 자외선이 얘들에겐 그게 태양이라고 인지가 되고 직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들어온 곤충들을 밑에다가 끈끈이나 주위에 끈끈이를 설치해서 달라붙어서 못 빠져나게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외선으로 태워서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뭐 잔인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죠. 예, 요즘 그 세스코에서도 곤충 덫이 있는 거 보고서는 네, 다들 위생적인 음식점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구나 감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해충을 잡긴 잡는데 좀 즐겁게 잡는 방법입니다. 즐겁게 네, 잡아요? 즐겁게 잡는 방법이 이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식충식물 한 번쯤 네.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파리지옥 같은. 네. 이 파리지옥이나 끈끈이 주걱, 네펜데스 같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식충식물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좀 여러 구를 좀 키워봤거든요. 근데 파리지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죽어요. 이게 저는 또 몰랐는데 식물이 죽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식충식물이 저는 얘들이 파리를 왜 먹어야 하나 해서 파리를 웬만하면 제가 파리채로 잡은 파리들을 주거나 막 이랬었는데 이 파리지옥이 곤충이 딱 닿으면 딱 입을 닫잖아요. 네. 근데 식물이 움직인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파리지옥이 파리를 먹음으로써 얻는 영양분은 좀 별로 없고 일반적인 식물처럼 물과 그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장난 삼아서 얘들 주둥이를 건드려서 일부러 닦게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죽지 않았나 좀 아쉽고요. 끈끈이 주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끈끈이 주걱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촉수에 닿은 곤충을 휘감는 종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끈끈해서 애들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파리지옥과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애들의 경우도 잘 죽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네펜데스입니다. 이게 그 물통같이 생긴 식충식물이죠. 네. 예, 물통같이 쭉 달려가지고 네. 그 안에 액이 있는데 그 달콤한 향, 저는 냄새까지 맡아봤는데 식초 냄새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냄새에 곤충들이 이끌려서 안에 들어가면 그 내부가 미끈미끈해가지고선 빠질 수밖에 네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쭉쭉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게 집 안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약간 열대 우림에 와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대신에 이 식충식물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일단 어쨌든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주위에 시체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 곤충을 먹고 사람처럼 완전히 배설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남아요. 내용물은 다 녹여서 먹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냄새가 납니다. 이게 파리주어 키우면서 느낀 건데, 파리 시체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이게 파리 시체는 모기하고 다르게 이 단백질이 좀 많은지라 부패하면서 냄새가 납니다. 고기 썩는데. 네, 제가 아니 집에서 왜 이상한 냄새가 나지 했더니 제가 파리를 전시해 놓은 게 그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시까지. 네, 제가 그래서 싹 다 처리를 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파리 냄새. 그래서 식충식물은 단순히 얘들을 키워서 곤충을 잡는다의 목적을 둘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는 점, 네,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 방법 외에도 파리채와 스프레이가 있는데.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까 파리채의 경우는 날아다니는 패턴을 읽어서 내려갈긴다. 그럼 전기 파리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도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아서 이게 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얘들이 날아다닐 때 그냥 쑥쑥쑥 이렇게 휘저으면은 타타타타닥 소리가 나면서 그 약간 맑고 경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프레이가 좀 중요해요. 스프레이 제가 이 방 안에서 많이 쓰는데 이 스프레이가 또 몸에 해롭잖아요. 맞아요. 네, 마시면. 그래서 이거 스프레이를 쏘는 양을 어떻게 최소화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게 한 가지 방법이 그냥 방문을 다 닫아요. 네, 파리가 있는 방문을 다 닫고 이게 양이 최소화가 아니라 그냥 빨리 잡는 방법은 방문을 닫은 다음에 방 안에다가 스프레이를 도배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뿌리면서 마시잖아요. 아니요. 숨을 참죠. 그리고 그걸 10초 안에 한 다음에 방문을 닫고 한 2, 3분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걸 치우고 방을 환기시키고 네. 그리고 이 스프레이가 결국 액체잖아요. 액체를 스프레이로 이렇게 쭉 뿌리는 거기 때문에 벽의 한 면에만 뿌리면 이 액체가 남아요. 근데 이게 또 피부에 닿으면 좋을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물티슈로 쓱쓱 닦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건강에도 나쁘지 않은 스프레이 사용법. 네, 이게 저만의 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효율적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목이나 팔이 있으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 엄청 많이 뿌렸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요즘 뭐 무치 무색에 인체에 그나마 좀 덜 유해하다는 스프레이들 많으니까 제 경험상 파리 모기 스프레이가 그나마 제일 순해요. 이 바퀴벌레 스프레이 있죠. 이거는 진짜 너무 독합니다. 네. 코로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싹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 기침이 3일 동안 멈추질 않았어요. 네, 상당히 세고요. 예, 이제 이렇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파리는 봄, 여름, 가을 세 계절간 활동하고 겨울은 번데기나 애벌레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애벌레 상태에서도 예방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집에 있는 상하수도 있죠. 그러니까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거름막을 떼고 나면 그 밑에 좀 하수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애벌레가 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 그 하수구 있잖아요. 그 화장실 하수구에도 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부터 2달에 한 번은 그 안에다 그냥 락스를 붓습니다. 네. 락스를 부으면 상당히 없어지나요? 예. 상당 부분 없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조금 논외로 빠지긴 하지만 바퀴벌레도 살짝 팁을 드리자면 그 가끔 집안에 돌아다니는 그 다리가 여러 개인 진해도 아닌 것이 그 돈구르마라고 불리는 그 돈벌레가 좀 가끔 다니잖아요. 얘들을 꼭 죽이지 마십시오. 왜요? 얘들이 바퀴벌레를 잘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해는 없고요. 그냥 물론 약간 미관상 좀 징그럽다 뿐인데 그거 외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좀 놔주세요. 네, 그러면은 맞아요. 바퀴벌레가 많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죽이지 말라고 돈벌레는. 네, 저도 징그러서 좀 잡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집에 돈 안 들어오면 네가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잡거든요.
네. 네. 예, 이렇게 하수구 청소까지 해주시면 파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좀 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여름에 벌레나 모기나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짜증이 덜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모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모기 갤러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가끔 한번 가보셔요. 이 모기 갤러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겨울철에도 모기 잡았다. 특히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얘를 어떻게 그 젤리 속에 넣어가지고 그 호박이라는 그 광물 아시죠? 광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주 옛날 아주 오래된 그 소나무 진액이 굳어가지고 돌이 된, 근데 그게 하나의 보석이 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겠다고 모기를 넣어서 사실 이게 쥐라기 공원에도 이 공룡을 되살리는 방법이 호박 속에 박제되어 있는 그 모기가 공룡의 피를 먹고서는 묻혀있기 때문에 이 피를 DNA를 되살려서 공룡을 복제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공룡을 복제한다고요? 네, 공룡을 양산해내잖아요. 쥐라기 공원에 보면.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후세대의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간의 피를 빤 모기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해충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철저한 대처로 집안에서 파리에게 고통받지 않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